2018년도 트럼프 1기 때 이 사례를 보면은 트럼프는 현재 경제 상황에 대비해서 연준이 제약적인 금리 레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명을 하였지만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오히려 시장에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커지는데 오히려 현재 연준이 제약적 레벨에서 금리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 물가 레벨이 안정화 관리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중장기 채권 금리를 낮게 유지하고자 하는 정책과도 궤를 같이 하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경원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해고를 최근 하려고 좀 많은 시도를 하고 있어서 이로 인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좀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파월 의장을 해고하지 않는 게 본인한테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결과적으로 그래서 트럼프는 파월을 해고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내용과 그래서 이게 결국은 투자 시장에 나중에 특히 채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면은요, 그러면 왜 트럼프가 파월 체제를 유지하는 게 도움이 될 건지에 대한 논거를 말씀드리면 크게는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파월 의장 체제를 유지해주는 게 결국은 국채금리를 더 안 뜨게 이렇게 억제시키는 효과를 주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요번에 파월 의장 해임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주식시장 급락하고 국채금리 딱 폭등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서는 파월 의장의 체제가 유지가 되어야 오히려 국채금리가 추가적인 상승을 막아주는 효과를 가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향후 이제 지금 관세 전쟁 이슈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굉장히 경기 하방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는 상황인데 경기 둔화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어떤 비난을 연준에게 돌릴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연준이 제약적인 금리 레벨에서 금리를 오래 유지해서 경제가 나빠지는 거를 저기에 대처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경제 둔화의 비난의 화살을 연준에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를 하면은 파월 의장 체제를 트럼프가 용인해 준다고 하면 두 가지. 첫 번째, 현재 금리가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않게 국채금리 상승을 억제한다는 이 측면에서 긍정적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경제가 일정 부분 둔화해질 텐데 이거를 어떤 관세 정책을 세게 해서 경제가 둔화된다는 거에서 파월 의장이 저기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경제가 둔화했었다라고 경제 둔화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연준을 돌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하면 정치적으로도 사실은 트럼프 입장에서도 긍정적일 것 같다. 그래서 한 두 가지 측면에서 현재 트럼프가 파월을 해고하지 않고 유지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그래서 만약에 연준의 현재 스탠스 뭐예요?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현재 이런 제약적인 레벨에서 연준 금리 인하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즉각적인 금리 인하는 좀 곤란하다. 뭐 이런 스탠스인데 이런 스탠스가 결국은 트럼프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예를 들면 현재 미국의 정책금리가 이렇게 4% 초반대인데 현재 미국이 관세로 인해서 향후에 금년 하반기에 GDP 성장이 꽤나 많이 둔화가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4% 초반대 유지를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경제가 둔화되는데도 불구하고 연준 금리를 높게 유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물가 때문이잖아요. 그죠? 물가 때문인데 물가 때문에 높게 유지하게 되면 결국은 어떤 장기 인플레이션을 잡게 되는 거죠. 만약에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 물가 올라가는 것들의 통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정말 그래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 정말로 우리가 시장에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커지는데 오히려 현재 연준이 제약적 레벨에서 금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물가가 올라갈 여지는 있지만 제약적 레벨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그러면 이게 이제 경제를 옥죄는 레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중장기적으로 하락하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장기적인 물가를 제약적 금리 레벨을 갖고 있으면 장기적 물가 레벨이 안정화 관리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트럼프 행정
행정부가 미국의 중장기 채권 금리를 낮게 유지하고자 하는 정책과도 궤를 같이 하는 겁니다. 좀 다시 정리를 하면은 제약적인 금리 레벨을 유지하는 덕분에 장기 인플레이션이 낮게 유지가 되고, 그 결과적으로는 이게 트럼프가 추진하고자 하는 중장기 채권 금리의 하향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지금 당장 해야 된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다시 따져보면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인하보다는 오히려 인플레이션에 더 포커스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트럼프한테 이게 더 도움되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번에 보면은 경제는 둔화가 될 것 같은데 물가가 높게 올라갈 것 같아서 연준이 결국은 이제 제약적인 금리 레벨에서 당분간은 이렇게 높은 금리 레벨에서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거라는 게, 결국은 이제 트럼프한테 결국은 도움이 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를 과거의 사례에서도 한번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언제냐면은 여기가 2004년도에,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크린스펀이 할 때, 그 커넨드럼 얘기할 때가 2004년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 트럼프 1기 때 요 사례를 보면은 방금 요런 언급들, 트럼프는 현재 경제 상황에 대비해서 연준이 제약적인 금리 레벨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불만을 표명을 하였지만은, 경제가 둔화되는 국면에서 제약적인 금리 레벨을 했던 적이 이렇게 2004년도와 2018년도 트럼프 1기 때가 이렇게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그때를 보면은 현재 상황에 대한 해석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2004년도와 5년도를 보시면 이렇게 연준이 정책 금리를 계속 인상을 쭉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을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10년 국채 금리 이렇게 하향 안정을 띄었고요. 그리고 2018년도 도널드 트럼프 1기 때도 이렇게 오히려 연준이 정책금리를 올렸지만 실제로는 10년 국채금리가 하락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긴축적으로 연준이 정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채금리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이 두 가지의 케이스, 2004년과 2018년 케이스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둘 다 여기 보면은 경제가 이렇게 둔화가 된 상황입니다. 여기 ISM 제휴지표인데 이렇게 데이터가 나빠지죠. 정리를 하면은 제가 위에 적어놨어요. 제약적인 금리 수준과 경기 둔화가 같이 이렇게 세트로 맞물려 있는 상황이면 결과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국채금리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지금이 이 레벨이잖아요. 즉 연준이 인플레이션 우려감 때문에 굉장히 제약적인 금리 레벨을 가져가고 있는데, 아직은 나타나고 있지만은 조만간에 경기 둔화가 본격화될 겁니다. 이렇게 제약적인 금리 레벨과 어떤 경제 성장의 둔화가 맞물리게 되면은 오히려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스태그플레이션보다는 결과적으로 금리 인하 방향으로 상황은 전개가 될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속 얘기지만은 우리가 현재 물가가 트럼프 관세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가는 우려를 하고 있지만은 그거에 대한 버퍼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이렇게 제약적 금리 레벨을 유지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감보다는 결국은 디플레이션, 즉 국채금리가 하락하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덕분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국채금리를 내리는 게 트럼프의 목표와 부합되기 때문에 아마도 트럼프 행정부는 파월 의장을 해고하지 않을 거로 보여지고, 또 해고하지 않는 게 파월 의장이 추구하는 장기 국채 하락에도 또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뒤집어 얘기하면은 여러분 채권 시장은 이 국면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의 기회를 제공할 거로 판단합니다. 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